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3.1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관순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독립기념관을 품고 있는 전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병천순대로 유명한 병천면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자 천안의 3.1 운동을 주도했던 곳이랍니다. 그로 인해 이곳에는 유관순 따라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거쳐 유관순 생가 등을 돌아보는 이 여행길에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고 그 어떤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18살 소녀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랍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 기록표에 의해 그동안 유관순 키는 5척 6촌, 즉 170cm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여성 평균 신장이 150 정도였으니 상당히 큰 키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일본인 간수가 휘갈겨 쓴 필체는 5척 6촌이 아니라 5척 0촌이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유관순 열사 키가 170이든 150이든 그야말로 무엇이 중헌디 싶습니다. 반면에 빛바랜 사진 속에서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눈여겨보다 보니 그런 유관순을 누구나 다 알긴 하지만 우리는 유관순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자, 1902년생인 유관순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오빠 유우석이 기억하는 동생은 혼자서 한글을 깨우친 똑순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답니다. 그런 유관순은 동생이 친구와 싸우다 다쳐서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호되게 야단쳤다는데요. 동생 잘못이 먼저였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아버지가 너는 누나가 어찌 그리 야박한고 했을 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 가르침대로 한 거죠. 라는 딸의 말에 허허 웃었다네요. 그런 유관순은 미국 선교사 추천으로 1916년에 교비생으로 이화학당에 들어갔는데요. 교비생은 졸업 후에 모교 교사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받는 장학생이었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이화학당엔 먼저 입학한 사촌 언니도 있었는데요. 당시 유관순은 장난기도 많고 오촌 조카 돌 선물로 모자를 직접 떠줄 만큼 뜨개질도 잘했답니다. 그렇듯 평범한 여고생의 삶을 확 바꾼 게 바로 1919년 3.1 운동이었던 겁니다. 3.1 운동은 1차 대전 승전국들이 전쟁 뒤처리를 위해 1919년에 연 파리 강화회의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언급하면서 슬슬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1919년 1월 21일 일제의 독살로 추정되는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울분이 불을 붙인 겁니다. 당시 거사일자를 3월 1일로 정한 건 고종 국장일인 3월 3일을 앞두고 국장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까지 동원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로 인해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식은 간단하게 끝났지만 탑골공원에 모여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이면서 3.1 운동 불꽃이 활활 타오른 겁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물결은 고종이 숨진 덕수궁으로 향했고 이에 덕수궁 옆 이화 학생들이 들썩이자 안전을 염려한 교장이 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교문을 막았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동료들과 담장을 넘어 시위 행렬에 동참했던 유관순 일행은 일본 경찰에 붙잡혔지만 학교 측의 교섭으로 다행히 풀려났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생들의 만세운동이 이어지자 조선 총독부가 3월 10일에 휴교령을 선포했는데요. 이때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고향으로 내려온 유관순과 사촌 언니를 통해서 서울 소식을 접한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도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답니다. 거사일은 아운의 장날인 4월 1일로 잡았는데요. 거사를 앞두고 유관순은 인근 지역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참을 호소했고 거사 전날 밤엔 유관순이 집 뒤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만세 시위를 다짐하는 봉화를 피웠는데요.
이에 응답하는 옆 동네 봉화들이 속속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유관순은 사촌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눠줄 태극기를 밤새 만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우네 장터에 수천 명이 모여든 상황에서 조병옥 부친인 조인원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누볐는데요. 하지만 이런 평화적 시위를 향해 일제 헌병들이 닥치는 대로 총검을 휘두르는 바람에 선두에 섰던 유관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러자 형님을 둘러엎고 헌병 주재소로 달려간 유관순의 작은아버지 유중무는 헌병의 목을 조르려 했고, 유관순 또한 헌병 멱살을 잡고 격렬하게 항의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군중들이 주재소 앞으로 몰려들자 지원병까지 투입된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서 유관순 어머니마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요. 결국 19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중상자를 낸 그날, 유관순과 유중무, 조인원은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됐답니다. 이때 공주 감옥에 수감된 유관순은 그곳에서 오빠를 만났는데요. 공주 영명학교에 다니던 오빠 또한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잡혀온 겁니다. 눈앞에서 부모를 잃고 오빠까지 감옥에서 만났으니 아이고야,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유관순은 재판받을 때도 당찬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였으니 죄인들은 너희들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라고 했지만 공주재판소는 유관순, 유중무, 조인원에게 폭행과 소요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답니다. 이는 당시 3.1운동 민족대표 손병희가 징역 3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한 중형이었던 건데요. 재판 말미에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 살 것을 맹세하는가 묻는 말에 유관순이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니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한 것도 모자라 의자까지 집어던졌기에 괘씸죄가 적용된 형량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일제는 1심 판결이 과했던 것을 인정하며 2심에선 3년으로 줄였지만 이 또한 당시 만세운동자 중에 최고형이었답니다. 그런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3.1운동 1주년 땐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그로 인해 곳곳이 골절되고 방광이 파열되기까지 했답니다. 얼마 뒤인 4월엔 일제가 영친왕 결혼기념 특사령을 내려서 유관순의 형량도 1년 6개월로 줄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얼굴이 퉁퉁 붓고 살이 썩어가던 유관순은 결국 1920년 9월 28일 아침에 숨을 거뒀는데요. 석방을 이틀 앞둔 날이었답니다. 하지만 가족 대부분이 변을 당했기에 당시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일제는 시신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화학당 교장이 세계 언론에 알리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져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했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주택지로 개발하면서 1936년에 2만 8천 기에 달하는 묘지 유해를 한꺼번에 모아서 화장한 뒤에 새로 조성한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어버렸는데요. 그 바람에 유관순의 뼈가루도 그 안에 섞여 있을 거란 얘기만 전해온답니다. 유관순 일가는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일가가 거의 전멸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1919년 7월 총독부에 보고된 내용처럼 3.1운동 이후 유관순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세운동 중에 순국했고 공주 감옥에서 만난 오빠는 6개월간 옥살이를 한 후에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고 칠촌 할아버지 또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작은아버지 유중무는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답니다. 유중무의 장녀이자 유관순의 사촌 언니는 가까스로 피신해서 숨어 지내다가 광복 후에야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해방 이후 유관순 집안은 3대에 걸쳐 9명이 이런저런 훈장을 받았는데요. 유관순 열사에게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새로 추서됐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엔 여성 최초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에 유관순함,
이름을 붙였답니다. 3.1운동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500여 명이고 체포된 사람은 4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그중 한 명인 유관순이 유독 왜 3.1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걸까요? 이는 독립운동하다 변절한 이화학당 출신 박인덕이 해방 후에 자신의 친일 행적을 무마하기 위해 유관순을 한국의 잔다르크라며 적극 홍보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면서 일제에 항거한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관순 열사를 두고 친일 작가 김한섭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여자 깡패라고 주장해서 명예훼손죄로 75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이는 벌금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벌받을 망언 아닌가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